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지지자들의 모습.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되레 더 많은 열성 지지자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개딸들, 이 개딸들 현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벽들을 넘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많은 동지들이 우리 개딸, 양아들님, 개이모님, 개삼촌, 심지어 개할머니까지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큰 힘이 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수의 행동이 정말로 실천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개딸, 개이모, 개삼촌, 개할머니. 자, 얼핏 듣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어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기 다른 연령층의 지지자들에게 개혁 돌림자를 붙인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자, 인지도와 지지율이 아주 중요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팬덤의 등장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이른바 이 팬덤을 계속 이어받지 못할 것 같았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런 개딸 현상이 굉장히 본인에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딸 현상을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비유를 했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정치인 팬덤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새로운 일인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이런 그 적극적 지지층의 존재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재명 후보께서는 기존의 민주당 내에서도 좀 중도적인 색채가 강한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좀 뭐랄까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층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을 조금 일부 특정 지지층에 한정짓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 강성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종의 집단적인 행동들이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예, 이런 팬덤 정치가 사실 명암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성 지지층이 확장성과는 또 대비돼서 이걸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데,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노란 풍선을 상징적으로 하는 이 어떤 친노 그리고 노사모로부터 바보 노무현,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아주 순간적으로 따지는 정치인이 아니라 멀리 보고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정치인이었다라고 먼저 알아본 분들이 바로 팬덤 정치의 시작이었던 분들이고, 그 부분이 또 확장성과 이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까지 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뭐 지지율을 많이 받고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뭐 이른바 태극기 부대 이런 부분이 또 정치적인 한계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게는 분명히 어떤 득과실, 명과 암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계사적 의미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어떤 정치사에서 여성이, 그것도 20대 여성들이 이렇게 정치에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당원 가입을 하고 이 의견 개진을 했던 전례가 있던 것인가. 여성 참정권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 100년 남짓한 역사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들, 이건 어떤 정치적으로 치우쳤다기보다는 뭔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진 분들이 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환호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을 내가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당연합니다. 지지자들이 팬심을 표현하는 것을 비판할 이유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이른바 지나친 팬덤 정치는 명과 암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 개딸들에 대해서 극찬을 했던 왜 웃으십니까? 아닙니다. 네, 극찬을 했던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 망조가 들었다. 뭐 이렇게까지 또 강하게 비난을 했군요. 아니, 뭐 개딸이라는 말 자체가 좀 들으면 웃겨가지고요. 저도 네. 모르게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팬덤 정치가 명과 암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명이었던 적이 언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 정치도 마찬가지죠. 물론 굉장히 퇴임 때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반대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또 역대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빌미가 됐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개딸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저 팬덤의 과연 근원이 글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말로 팬덤을 유지할 만한 제대로 된 정치적 에너지를 보여줬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저런 팬덤이 만들어지는지 저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지하지 않으시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물론 그런 지지하는 측면이 있겠죠. 사람들의 이 팬덤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